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위드 코로나 전환.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한다. 이제 뭐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죠. 백신 목표 접종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조 투자와 함께 나스닥 상장 모멘텀까지 쥐고 있는 이 최대 수의 그런 이 이슈를 가지고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금도 말했다시피 이제 드디어 어제죠? 어제 기준으로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백신 접종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가 이제 전환된다. 이건 거의 기정사실하죠? 사실하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내일 무엇이 있냐고 하면은 위드 코로나에 대한 밑바탕, 밑그림 내일 공개된다. 일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공개한다고 하는데 뭐 사실 뭐 공개해봐야 별거 기대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해봐야 뭐 식당에 대한 뭐 제재? 식당 영업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유흥업소 그 뭐 백신 팩스 뭐 이런 거 얘기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헬스장 뭐 이런 것들 그냥 진짜 기본적인 거다 보니까 사실 당장에 위드 코로나 이 밑그림 내일 뭐 공개한다 해서 뭐 당장에 와 이런 걸 야 이런 생각을 했어는 없고 사실 너무 기본적인 것들만 뭐 거리두기에 따른 이 규제 완화 정도가 저는 어느 정도 예상되지 특별한 거 없을 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도 특별한 건 없어도 너무 뻔한 게 지금 뭐냐고 하면은 이제 내일 위드 코로나 뭐 내일 공개된다고 하는데 당장에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 이거죠. 위드 코로나와 함께 영화표 6,000원, 그다음에 숙박비 3만원, 이제 위드 코로나 소비 쿠폰 쏟아진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죠. 이제 식당에 대한 지금까지 제재, 그러니까 뭐 돈을 쓸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뭐 영화표가 6,000원이라고 해서 당장에 영화를 사람들이 많이 보러 간다. 뭐 식당에 대한 뭐 어떤 걸 해준다고 식당에 당장 사람들이 몰린다 해서 수혜를 받을 만한 건 사실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숙박비 3만원. 사실 숙박비 관련되어 있는 숙박비 이것도 사실 이것 때문에 당장에 숙박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사실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이제 11월이 다가오고 이제 12월 이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겨울이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숙박을 알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고 하면은 겨울이 다가오면 늘 겨울철, 여름휴가와 함께 겨울철에도 뭐합니까? 여행을 많이 가죠. 그래서 겨울철에 여행을 많이 가는 데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우리가 어디예요? 스키장. 저는 사실 스키를 못 타서 잘 모르겠는데 이 스키장에 미친 사람들, 미친 사람에 대한 표현이 좀 그런가요? 스키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 정말 스키를 탈 때마다 시즌권을 끊고 숙박도 막 엄청나게 하면서 우리가 리조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작년 보면은 이제 초겨울에 스키장 오픈하자마자 인파가 붐벼가지고 진짜로 뭐 임시 개장하자마자 1,700명이 몰렸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은 바로 이제 스키장이 뭡니까? 코로나 확진자 터지면서 스키장 바로 문 닫았어요. 보면은 확진자 이제 평창 5명 추가 확진, 집단 감염 현실화 뜨면서 바로 이제 뭐합니까? 스키장 24일부터 스키장 등 운영 전면 중단, 전국 관광명소 일가 폐쇄.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키 당장 겨울철 놓고 봤을 때 스키장에 가고 싶었던 인원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았는데 진짜 바로 문을 닫았죠. 그렇기 때문에 올 겨울만큼은 정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로 이제 어느 정도 전환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이번에 가장 많이 수혜받을 수 있는 거는 스키장이 아닐까. 이번 12월 겨울철에 보면 스키장에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몰릴까 생각을 해요. 그 스키장 관련돼가지고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뭐 대명소노 시즌 이런 것도 스키장 관련된 모멘텀, 뭐 리조트 이런 것들, 리조트 산업 이런 것들도 스키장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이 숙박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크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됐든지 그러다 보니까 11월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 당연하게 이제 사람들이 또 그동안 놀러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놀러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숙박밖에는 사실 없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슈가 된 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야놀자. 우리 숙박의 대명사죠. 그래서 야놀자 같은 경우도 뭐예요? 롯데온 야놀자 손잡고 27일까지 숙박 레저 상품 할인. 지금 뭐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여행 상품 수용 손정이 나선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이제 야놀자 같은 경우도 숙박 레저 상품 할인하고 이제 정부에서도 숙박에 관련된 있는 거 할인권, 숙박 관련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이 완전히 너무나도 굉장히 타이밍이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야놀자.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숙박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좀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서 숙박업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이제 야놀자를 우리가 좀 참 이해하고 야놀자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야놀자 같은 경우 일단 비상장 기업입니다. 비상장 기업이고 아까 2조 투자라고 했는데 보다시피 뭐예요? 지금 이제 손정희가 2조 쏟은 야놀자 인터파크 품고 해외여행 노린다. 해외여행까지 노린다. 손정희 같은 경우도 세계 최대 벤처 투자 펀드인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부터 총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야놀자가 여행사업 강자 인터파크 전자상거래 이거 뭐 어쨌든 이게 나오죠. 그럼 지금 이제 야놀자만 보면은 우리 위드 코로나의 모멘텀이 위드 코로나의 수혜가 다 모여 있어요. 뭡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보면은 이게 뉴스가 14일에 나왔죠. 그래서 인터파크를 품에 안으면서 인수하면서 뭐 한다고요? 숙박 플러스 여행까지 위드 코로나의 모든 거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야놀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기 여행에 거의 사활을 걸었다 보셔야 돼요. 여행에. 왜냐고 하면은 보면은 이제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여행시장 본격 공략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 여행시장을 공략하는 게 얘네가 정말 여행에 대한 이런 이 확장성이라든지 나사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있는데 얘네는 기본적으로 이게 제일 커요. 야놀자 인식이 모텔 회사. 실제로 야놀자에서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모텔 대시력 딱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입니다. 얘는 이제 모텔 딱지를 떼려고 얘네 모텔로서 성장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모텔 대실 이 딱지를 떼기 위해서 다른 신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숙박과 여행 두 가지를 다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지 이 야놀자 같은 경우는 숙박과 여행이라는 위드 코로나 최대수의 모멘텀을 다 가지게 된 거다 라고 보면 되고 실제로 과거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있죠.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수혜받을 종목, 수혜받을 업종 이런 것 해서 포스트 코로나가 있는 수혜주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뉴스도 보면은 야놀자가 뭐예요? 포스트 코로나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숙박, 레저, 여행, 호스피탈리티, 수요 폭발 가능성, 에어비앤비 사업 유사성 두드러져 하면서 실제로 포스트 코로나 최대 수혜주가 뭡니까?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최대 수혜주가 야놀자였다. 근데 포스트 코로나는 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뭡니까? 코로나 끝난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요. 포스트 코로나는 건 코로나 이후기 때문에 사실 위드 코로나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지만 코로나랑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최대 수혜 받았던 야놀자가 지금 역시도 뭐예요? 숙박과 여행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성장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크다. 하지만 중요한 게 참 아쉽게도 뭐예요? 이 야놀자는 지금 국내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다시피 무엇을 준비하냐고 하면은 야놀자 같은 경우는 인터파크 우선 인수 협상자로 선정되면서 미국 상장에 속도를 낸다. 이번에 숙박업만 가지고서 모텔이라는 이것만 가지고서 이제 미국 상장에 좀 하긴 좀 지들도 눈치가 보이니까 좀 그러니까 뭐예요? 여행까지 인수해가지고 뭐한다? 나스닥 상장에 나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야놀자를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기존에는 뭐가 움직였냐고 하면은 이 야놀자 관련된 있는 수혜주들 보면은 이제 보통 이 투자 유치 현황이라 해서 투자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야놀자에 200억을 투자하고 뭐 400억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KT라든지 하나자산 운영 하나씩 그 시리즈 SBI 인베스트 아주아이비 투자 뭐 대성창투 등등등 해가지고 얘네들이 뭐예요? 관련 수혜주로 엮였죠. 근데 실제로 얘네를 사기에는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늘 얘기했죠. 주가를 고점에서 사는 것도 좀 애매하다. 저는 아무리 이슈가 좋아도 고점에 있는 종목에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보면 아주아이비 투자. 사실 얘도 뭐 지금 뭐 얘가 저점일 수는 있지. 근데 600원짜리가 9,000원까지 갔어요. 거의 뭡니까? 지금 600원대 있던 게 9,000원대까지 갔으면 1000배 이상 갔어요. 1000배 이상 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산다? 지금 빠져도 저는 사고 싶지가 않고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500원, 600원에 있던 게 얘도 2,000원대, 거의 400%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죠. 차트적인 부분 보면 월봉상 이제 우리 흔히 잘 아는 월봉 같은 경우 보면은 2차 파동이 나올 만한 자리긴 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전고점 찍어 누르고 지지받는 자리. 그래서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요. 여기는 얘는 전고점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전에 여기 구간이죠. 조금만 더 이제 밀려준다고 하면 여기서 지지 반등 받고 쳐주기에는 충분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기에는 충분한 상황이에요. 근데 늘 얘기했지만 저는 이미 올라갔던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놀자 수혜가 기대되고 이제 뭡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를 통한 최대 수혜가 야놀자라고 하면 이 야놀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한 종목을 준비했다 이겁니다. 준비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마켓 코리아예요. 아이마켓 코리아고요.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종목을 이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였어요? 이제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터파크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인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보면은 야놀자가 뭐냐고 하면은 2,940억 원을 주고 인터파크 사업 부분 70%를 인수한다고요. 그럼 보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자, 이날 인터파크에 따르면 매각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커머스 부분을 물적 분할한 후에 신설된 법인의 지분의 70%를 야놀자에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그 나머지 30%는 뭐예요? 야놀자가 인터파크가 보유하게 되죠. 그래서 물적 분할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주가 이제 만약에 100주를 들고 있고 이 부분이 뭐냐고 하면 이게 이제 인터파크입니다. 그래서 인터파크의 사업 부분이 여러 개 있잖아요. 사업 부분이. 근데 그걸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이 인터파크에 대해서 100주를 들고 있어요. 그 물적 분할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아까 했던 이커머스 부분과 이커머스 B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인터파크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물적 분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러분들의 인터파크에 대한 이 주식수는 그대로 들고 있지만 이 이커머스에 대한 거는 신설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식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100%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원래는 인터파크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한다고요? 3대7 70%를 뭐 한다? 야놀자에 넘긴다고. 야놀자에. 그럼 나머지 30%는 뭐 한다? 인터파크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하는 이유가 나스닥 상장. 이제 사실 이 숙박이라는 인식이 얘네가 거의 모텔 대실 이런 뭐 솔직히 대실이 좀 너무 엄청 깨끗한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실 이런 게 좀 이 이미지 세탁을 하기 위해서 좀 좋은 이미지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인터파크에 대한 얘네 인터파크 사업분을 떼오는 거예요. 인수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해가지고 얘네가 여기에 대한 걸 뭐 하겠어요? 나스닥 상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성장시킬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네가 어쨌든 3대7이라는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야놀자가 얘네에 대한 투자나 그 성장이 이루어질수록 당연히 이 지분 3매에 대한 지분도 성장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이 이커머스라는 이 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3의 지분을 쥐고 있는 인터파크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인터파크 밑에 있는 아이마켓 코리아도 뭐예요? 아이마켓 코리아도 그 자회사에 대한 지분가치법에 대한 수혜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거예요. 지금 실제로 뉴스에 나와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해당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신설버린 70%의 지분을 야놀자가 확보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사실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면은 야놀자 입장에서는 5, 6천억에 대한 이 몸값에 대한 걸 이 3천억만 주고 뭐 한다? 알맹이만 부담 없이 쏙 빼가게 되는 거예요. 쏙 빼게. 근데 이제 야놀자 같은 거 아까 제가 얘기한 이게 나오죠. 근데 야놀자 같은 경우 뭐 한다고요? 인터파크 뭐 한다고요? 인터파크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게 추 신설법인의 이제 기업 공개라든지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야놀자 말도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이제 콜옵션이라든지 이런 성장을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거예요. 인터파크가 3천억에 대한 이 자금이 확보가 됐잖아요. 들어왔잖아요. 근데 뭐 한다고 하냐면요.
당장 3천억에 달하는 목돈을 쥐게 될 창업주 이기영 회장이 꿈꾸던 바이오 B2B 사업 또한 팽창 가능성이 커졌다. 요거에 집중해야 돼. 요거에 3천억 가지고 뭐 한다고요? 이기영 회장이 꿈꾸던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아이마켓 코리아. 보세요. B2B 사업이라 하잖아요. B2B가 뭐냐고 하면 여기 나오잖아. B2B. 아이마켓 코리아. 얘를 보면 B2B 정자산 거래 사업은 통계청 부유. B2B 나오잖아요. 자, 이게 아까 이제 인터파크 회장이 하고자 했던 그 꿈. 그러면 그 3천억이 어디로 가겠어? 이 아이마켓 코리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굉장히 크다. 그래서 실제로 또 보면은 그래서 과거에 뭐예요? 인터파크 회장이 아이마켓 코리아 직접 챙긴다고 2014년도부터 뭐예요? 여기에 대해 진짜 얘는 그 인터파크 회장 아이마켓 코리아에 대한 이게 굉장히 옛날부터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직접 경영에 직접 나선다, 뭐 성장시킬 거다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았고, 또 아까 이제 바이오 사업에 대한 아이마켓 코리아가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소모성 자재 업계 1위 아이마켓 코리아 바이오 기업에 투자 확대한다. 이번 연도도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신약 개발 기업 GI 이노베이션에 2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3.7%를 확보했고요. 이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한다고요? 올 상반기 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 상장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기업 역시도 코스닥에 상장하려고 계속해서 찌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GI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 상장해준다 하더라도 아이마켓 코리아가 또 지분가치법에 대한 수리를 또 받겠죠. 그럼 지금 이 아이마켓 코리아는 뭐다? 자, 아이마켓 코리아는 이슈가 1. 자, 인터파크 지분 일부를 인수하게 된 야놀자가 이제 자기들을 위한 성장을 할 뿐이지만 거기에 따른 지분가치법으로 수혜를, 왜냐면 전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3대 7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당장 그 인수를 하게 된 3천억이 뭐다? 이 기존의 인터파크 회장이 꿈꾸던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이 된 거다. 근데 그 꿈꾸던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아이마켓 코리아다. 그러면은 뭐예요? 조만간 이게 야놀자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GI 이노베이션 상장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야놀자 이슈면 뭐 야놀자 상장 모멘텀이겠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인터파크가 이제 야놀자가 이 그 새로 떼어내는, 새로 물적 분할하는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이 어떠한 성장을 시키게 된다고 하면은 그 물적 분할 성장에 따른 지분가치법 수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3천억에 달하는 이 자금이 투자 자금으로서 이 기업에 투자가 될 경우 향후 어떠한 이 공시든 나옴으로써 주가 상승에 동력이 될 수 있겠죠. 상승을 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좀 이게 어렵게 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사다리를 타보자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백신이 이제 접종 완료가 되면서 위드 코로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숙박이랑 여행이 수혜받는다. 숙박 플러스 여행. 근데 이 숙박이랑 여행이 수혜받는데 여기서 이 두 가지 다 하고 있는 게 이제 야놀자. 근데 이 야놀자가 이제 이 숙박 여행을 하면서 지분을 가지고 가면서 이번에 인수한 게 인터파크를 인수했기 때문에 인터파크를 모르고 할 수 없는데, 근데 인터파크에서 그러면 이제 생긴 돈으로 하는 게 뭐다? 아이마켓 코리아.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좀 도움이 더 될 거고, 아이마켓 코리아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완전 바닥에 있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생 바닥이죠? 상장이 완전 이제 하락 바닥에서 놀고 있고, 이제 완전 얘가 보면은 여기서 하락 추세는 여기서 끝났어요. 하락 추세가 끝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고 지켜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구간대에서 하락 추세 이후에 물량을 모아가는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락 추세가 끝나고 박스권을 만드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향후 12,500원, 한 13,000원 정도의 돌파가 나왔을 때는 30,000원 정도까지 열린 자리 구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